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6페이지의 조립제법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세 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여섯 번째 시간이죠. 자, 조립제법이 바로 오늘 주 강의 내용이지만 그 전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를 잠깐 뭔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이 1차 다항식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건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0일 때는 자, 이 재수를 이 px에 관해서 뭐라 하냐면 약수, 인수라고 그러죠. 여기 qx를 몫이라 놓으면 이제 항상 나눗셈의 원리에 따라서 자, 이런 게 성립하는데, 만약 나머지가 0이면 이렇게 해서 px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가 약수로 나타납니다. 약수나 인수나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1차 다항식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곧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이 나머지는 바로 px 알파, p 알파, 곧 px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시기값. 자, 이것이 0이야만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조건은 p 알파가 0인 것이다. 이 결론을 나머지 정리라고,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다항식이 x 빼기 알파, 이런 1차 다항식으로 나눠 떨어지기 위한 조건은 p 알파가 0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결론을 나머지 정리의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인수 정리라고 부릅니다. 인수란 말과 약수는 같은 말이죠. 초등학교 때 약수에 관해서 이미 배운 바 있는데 그 연필이 6자루가 있습니다. 연필 6자루를 똑같은 개수씩 묶어서 나머지 생기지 않도록 묶으려면 몇 개씩 묶어야 할까요? 자, 이게 연필 2자루씩 묶은다면 이렇게는 2개씩 묶을 때 이게 3 묶음이 생기겠죠. 이와 같이 나머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단위의 수를 전체 6의 약수라고 하죠. 약수란 뜻은 묶을 수 있는 수다라는 뜻입니다. 뭐 동요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뭐뭐해 약속해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약속할 때는 새끼손가락끼리 걸고 이렇게 하기로 다짐한다. 이거 묶는다는 말이 약수란 뜻과 같습니다. 약수. 물론 3개씩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6의 약수는 2도 되고 3도 되고 전체 다 묶어도 되고 하나씩 묶어도 된다. 이런 종류의 수를 6의 약수라고 하죠. 그럼 6의 약수는 2가 6의 약수일 때 나눠보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가 생길 때는 약수가 아니고요. 거꾸로 6은 2의 배수라고 하죠. 이런 게 약수의 뜻이죠. 전체를 곱으로 나타낼 때 이 하나를 전체의 약수다 또는 인수다 같은 말입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px가 2x의 3제곱
ax의 제곱 bx 마이너스 5라고 할 때 x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도록 a, b 값을 정하시오. 자, 이 2차식이 이 3차 방식이 약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피제수로 해서 나눴을 때 몫을 qx,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가 아니라 이 제수가 2차 방식이니까 이때 오는 나머지는 1차식이죠. 1차식의 나머지를 여기 a, b는 이미 사용된 상수니까 cx 플러스 t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나머지인데 나눠 떨어지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게 0차 다항식 된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 1차 다항식의 나머지가 0이 된다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건데, 이게 0이려면 C와 D가 모두 0이 되죠. 이게 아예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다 0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나눠 떨어지면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할 때 이것 때문에 이 부분 0이겠죠. 이쪽은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미 나눠 떨어진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머지는 C와 D가 모두 0인 셈이고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해야죠.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 양이 다 5의 배수니까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다음 더하기 이렇게 식이 간추려지겠죠.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거 25 곱하기 50 마이너스 51. 자, 이렇게 해서 기억에서 니를 빼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a가 9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방금 한 문제를 이전처럼 하지 말고 약간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px가 x-x 플러스 5 이걸 약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표현될 거고 여기는 나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3차항 개수가 플러스 2가 나오려면
여기에 가로에 들어간 1차항은 플러스 2x가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를 곱셈을 일부 전개해서 이렇게 하면 4x 빼기 x, 플러스 5x 빼기 x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때 이게 약수인 셈이니까 여기 들어갈 식은 1차식이 되겠죠. 2차식 곱하기 1차식이 3차식이고, 여기 2x 3승이 얻어지려면 여기 1차항이 2x가 돼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만 이렇게 곱할 때 2x 3승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은 이 마이너스 5라는 상수가 얻어지려면 여기 가로 안에 상수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5가 되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5면 여기는 더하기 되죠. 이렇게 해서 금방 나머지 약수의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x의 제곱은 이 곱셈을 전개할 때 얻는 2차항 값이니까 이거 전개할 때 2차항 값을 얻는 경우는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2x. 자,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b의 값도 여기 1차항 값의 개수니까 이거 전개할 때 생기는 1차항은 bx가 돼야 되고, 1차항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5 곱하기 2x, 그리고 이것과 이걸 곱하면 4x.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0x 더하기 4x,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자,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먼저 방법과 비교하면, 먼저 방법은 이제 교과서식으로 푼 거지만 지금 한 게 훨씬 더 쉽다고 느끼겠죠.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은 뭐냐면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나눌 때, 특히 x의 1차항 개수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눌 때 나눗셈 조작을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27쪽의 맨 위에 본문의 예를 들면, 자, 피제수 다항식이 3x의 3제곱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8. 자, 이런 3차 다항식을 x-2. 자, 이걸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얻기 위해서는 요 x에다가 얼마 곱해야 될까요? 3x 제곱이죠. 이게 첫 번째 얻는 몫이죠. 자, 이거를 이것과 곱하면 이것도 똑같이 값이 같아지고, 이것과 또 이걸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서로 빼면 이렇게 얻어지고, 그 다음 하나가 그냥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는 2x 제곱을 얻기 위해서는 x에다 얼마 곱해야 될까요? 바로 더하기 2x죠. 자, 이걸 곱해주면 이거 똑같이 맞춰지게 돼 있고, 또 이것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x. 자, 위에서 밑을 빼면 6x, 그리고 하나 내려오면 마이너스 8. 자, 한 번 더 할 수 있죠. 6x를 얻으려면 x에다 얼마 곱해야 될까요? 더하기 6이죠. 그리고 이거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12. 마지막으로 위에서 밑에 빼면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몫은 3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 나머지는 4.
자, 이 계산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간단한 방법이 굳이 필요하겠냐 싶지만 일반적인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다항식 쓸 때 x를 다 빼고 숫자만 쓰는 겁니다.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8 여기도 일차함계수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놓고 1, 3은 3. 그래서 몫은 이 3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죠. 3이 되고 1, 3은 3. 이것과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자, 이것과 비교를 하면 뭐 x만 안 쓴 거지 똑같죠. 자, 위에서 밑에 빼면 2. 하나 내려오고. 자, 또다시 요 2가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면 2 마이너스. 똑같죠. 자, 위에서 밑에 빼면 6이 내려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8이 한 번 더 내려오죠. 똑같습니다. 또 6이 또 위로 올라가고 1, 6은 6. 마이너스 곱하기 6은 마이너스 12. 4가 남겠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고 여기 차례대로 배열된 3, 2, 6은 몫의 개수입니다. 이건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되죠. 지금 방금 쓴 거는 그냥 x만 뺐지 개수만 써가지고 방금 이 계산한 것들을 그냥 숫자만 가지고 쓴 것에 지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잘 보면 처음에 시작한 요 피제수의 3의 개수가 무조건 몫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몫의 첫 번째 숫자 똑같이 일치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 뭘 했냐면 3과 3을 1 곱하고 3과 마이너스 곱했죠. 곱셈을 합니다. 밑에 써주고 위에서 밑에 빼면 이렇게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1 곱한 거는 무조건 3이 되니까 이건 항상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뺄셈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플러스가 되죠. 그 플러스 2가 뺄셈의 결과인데 그대로 몫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작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나눗셈입니다. 자, 이거 올라가고 또다시 1과 2 곱하면 그대로 2가 나오고 또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2가 그대로 올라가고 또 곱하고 올라간 2와 이거 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와서 처음 똑같이 맞춰준 건 0이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위에서 밑에 빼줘야죠. 그럼 6이 나옵니다. 또 6이 다시 그대로 올라가고 다시 이제 곱셈을 하면 1 곱하기 6은 그대로 6이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6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이걸 빼주면 4가 남겠죠. 이렇게 해서 몫이 여기 부분이 3개 나온 것처럼 3번에 반복된 어떤 계산 과정이 나눗셈 과정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한 걸 다시 써보는데 올라가고 곱하고 빼기를 주의해서 보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서 몫과 일치합니다. 몫이 됩니다.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 이걸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1, 3은 3 마이너스 곱하기 3 마이너스 곱하고 그 다음 뺀 거죠. 위에서 밑에 빼면 똑같이 값을 맞춘 건 0일 거고 이거 뺀 거는 플러스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뺄셈 결과는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시 1을 이것과 곱해주면 이거 내려오고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곱해주고 또다시 뺍니다. 빼면 이건 똑같이 맞췄으니까 0이 되고 이거 뺀 건 6이 되겠죠. 내려오고 다시 뺀 결과는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6이 올라가고 이걸 또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다시 빼기 해주면 이건 0이 되고 이건 4가 되겠죠.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한 조작에 의해서 몫이 구해지고 나머지가 구해져. 자, 이걸 왜 계속 반복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이 조작을 더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맞춰준 것들은 항상 빼면 0이 나오죠. 여기도 맞춰준 건 빼면 0이죠. 여기도 6에서 6 빼면 0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를 좀 더 표현을 간단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잘 보세요. 자, 3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1과 3을 곱한 거는 쓰지 않기로 하죠. 어차피 여기 쓴 거는 빼면 0이니까 뭐 굳이 0이 될 걸 굳이 쓰고 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뭘 곱하냐면 이 마이너스 2와 3을 곱합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6이겠죠. 그거를 이 아래, 이 아래, 이 밑에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빼면 이 뺀 결과는 암산에서 플러스 2가 되죠. 이건 암산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 플러스 2 뺄쓴 결과가 여기 쓰지 말고 그냥 몫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 다시 2와 1을 곱해서 계산한 부분은 먼저와 같이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쓰지 말고 이것과 6을 곱합니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빼주면 6이 되겠죠. 항상 뺄셈의 결과는 바로 올라갑니다. 6이라 쓰지 말고 올려줍니다. 또다시 1 곱한 거는 여기 똑같이 맞춘 거니까 이 계산은 어차피 0이니까 쓰지 말고 이것과 이걸 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뺄셈하면 이게 나머지가 되죠. 그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몫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2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 그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쓸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생략하고 알짜만 남겨서 계산한 것 같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피제수의 개수들을 늘어놓고 제수의 개수를 늘어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자, 2은 곱한 거는 어차피 0이 될 테니까 계산하지 말고 자, 요걸 곱한 거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리고 뺄셈한 결과를 여기 쓰지 말고 바로 여기다 써줍니다. 어차피 뺄셈한 결과 목이 되니까. 그 다음도 이거 곱한 거는 아까 계산처럼 맞춰서 써 뺄지 없어지니까 쓰지 말고 자, 이것과 이걸 곱한 결과를 여기다 써줍니다.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밑을 빼줍니다. 그건 6이 되겠죠. 항상 뺄셈한 결과는 다시 자동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것과 이걸 곱한 그 결과를
여기다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빼주면 4가 나오겠죠. 자, 이게 나머지고 요 위에 배열되는 숫자가 몫의 개수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먼저 나눗셈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계산이 요게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더 간추려서 요 맨 앞에 일은 항상 똑같으니까 아예 생략해버리고 자, 이렇게 놓고 해도 여기 일이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자, 해보면은 3이 먼저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몫이고 그 다음 이것과 이걸 곱합니다. 그걸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빼기랍니다. 위에서 밑을 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결과 뺄셈 결과가 몫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것과 이걸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또 역시 이 위에서 밑을 빼주면 6이 나오겠죠. 뺄셈 결과. 그 6을 여기 쓰지 말고 몫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6과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리고 위에서 밑을 빼주면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얻어지는 세 숫자가 몫의 개수가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 이게 나머지죠.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했던 것과 비교해서 매우 간단하게 바뀌었다. 처음엔 이렇게 일일이 했었는데 이거를 더 줄이고 줄여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계산을 줄인 건데 불구하고 또 다시 좀 머리를 짜내서 이것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 끝에 요 매번 위에서 밑에 빼는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걸 더하기로 고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생각을 합니다. 뺄셈보다는 덧셈이 더 쉬운 계산이니까 매번 이 빼기를 하지 말고 더하기로 고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플러스 2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지금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합니다. 처음에 3이 올라가고 자, 그리고 이것과 이걸 곱해주면 6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더하기 합니다. 아까 뺐는데 뺄셈보다는 덧셈이 더 계산이 쉬운 방법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플러스 2죠. 그 덧셈 결과가 이 몫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2와 플러스를 곱해주면 4가 되겠죠. 그 4를 그 옆으로 씁니다. 네. 그리고 역시 뺄셈하지 말고 덧셈을 합니다. 위에서 밑에 더하면 6이 되겠죠. 2 플러스 4는 6이니까 6을 다시 몫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6과 플러스 1 곱해주면 12가 되겠죠. 다시 이제 위에서 밑에 빼지 말고 그냥 더해줍니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은 나머지고 같은 숫자의 배열이 같은 몫이 됩니다. 자, 이걸 왜 플러스 2로 부호를 바꿨을까요?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익혀야 할 조립제법이랍니다. 단 나눗셈 기호를 이렇게 쓰지 말고 거꾸로 써서 차별화된 계산이다 라고 구별해 쓰죠. 여기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2인 걸 플러스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그대로 몫으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몫을 쓰고 이것과 이걸 곱해서 여기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하면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죠. 2를 여기다 써주고 이가 두 번째 몫이 되는 거죠. 다시 이것과 이걸 곱해줍니다. 곱한 건 4가 될 텐데 4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리고 또 더해줍니다. 자, 이건 합이 6이겠죠. 그리고 다시 이거 곱해줍니다. 그래서 2, 6이 12, 12니까 이걸 여기다 써주고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나머지고 이 밑에 생기는 게 몫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좀 특별한 나눗셈이다 보니 나눗셈 계열을 이렇게 쓰지 말고 거꾸로 써서 요 밑에 하나씩 몫을 찾아가고 나머지 남는 게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게 바로 우리가 익히는 조립제법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6번.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나눗셈을 하죠. 그러니까 밑줄을 거꾸로 긋고 피제수의 개수를 여기부터 하나씩 적습니다. 그리고 제수의 1창은 1x고 상수가 마이너스 1이지만 x의 1창 계속 쓰지 말고 상수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왜 부호를 바꾸는가 하는 건 이미 앞서서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리고 이게 그냥 내려오고 몫의 첫 번째 개수가 되고 다시 이걸 곱합니다. 곱한 걸 여기다 올려줍니다. 그 다시 더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이것과 곱해줍니다. 자, 곱한 결과를 또 여기다 써줍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 다시 더해줍니다. 또 다시 이걸 곱합니다. 곱해서 여기다 계산해줍니다. 마지막에 이거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나머지고 이게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 나눗셈 계산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계산하시오. 자, 피제수를 쓰기 위해서 밑줄을 거꾸로 긋고 자, 여기 3창 개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2창 개수가 지금 빠져있죠. 그걸 반드시 0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 1창 개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없는 걸 그냥 빼버리면 안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개수만 쓸 때 1창 개수 쓰지 말고 상수의 부호는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이건 일단 내려오고 자,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다 써주고 위아래 더해줍니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6이겠죠. 다시 이거를 마이너스 3과 곱셈을 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결과를 여기다 씁니다. 18. 다시 이거 위아래를 더해주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다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8을 곱해주면 3, 8, 24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이걸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머지고 이게 몫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조립제법의 나눗셈 방법은 재수가 1차일 때 경우에 한해서이고 특히 x의 1차항계수 1일 때 x의 1차항계수 1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예제 4번에 소개가 되는데 자, 여기 3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 2x 빼기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자, 여기는 1차항 재수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립제법은 이런 거는 조립제법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어디서 떠올렸냐면 2x-1은 2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얻어진 건데 그러면 목과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나머지는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원래식에 대입한 값. 자, 이 원래 p제수를 px라 하면 여기 남는 나머지는 p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이 다르니까 목과 나머지 다를 수 있지만 자, 이건 p제수 똑같고 1차로 나눌 때 생기는 나머지는 역시 p2분의 1이죠. 그럼 똑같죠. 그래서 나머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몫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몫은 뭘까요? 하는 거는 이제 곱셈, 나눗셈 원리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피제수고 이게 몫이고 나머질 때 이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이게 성립하는 관계식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몫은 뭘까요? 하는 거는 px가 제수 곱하기 몫 그리고 나머지는 미리 똑같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보면 여기 들어갈 몫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도 똑같아야죠 서로. 그런데 2x 빼기 1은 이거와 같은 거니까 자, 여기 기억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놓고 이거 곱하기 순서를 약간 바꿔놓으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이게 나머지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제수가 2배 차이 나지만 나머지는 똑같고 이 몫의 부분이 보다시피 이것이 제수일 때는 먼저 몫보다 2배로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조립제법을 여기다 직접 하지 말고 여기 구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여기 각
비례수의 숫자를 개수를 차례 쓰고 이거 나누지 말고 이걸 나누면 여기 일차항계수 x 쓰지 말고